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 드디어 마지막 모의고사이죠. 2023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평가 1번부터 22번까지 공통문항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지수법칙을 잘 쓰면 되겠죠? 이 루트 2승에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바꿔주면 결국 2의 1승만 남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알면 되겠죠? 자, 먼저 미분해 놓고요. 그 다음 h가 0으로 가면 이 h도 당연히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미분계수의 정의를 활용하시거나 사실 로피탈을 써도 됩니다. 분모에 2를 곱해주고 밖으로 2 빼주고 빼기 0 F0 각각 빼주면 결국 이 미분계수의 정의는 0에서의 미분계수이므로 0을 대입하면 3이라서 2 곱하기 3은 6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에 대한 두 가지 식이 각각 나와져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3은 2B라는 첫 번째 식과 다음 A 플러스 9는 8B라는 두 번째 식을 이렇게 연립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A와 B가 각각 나오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4번은 3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줄 알면 되겠습니다. m과 n이 두 자연수라고 되어 있고 임의로 n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0과 m과 n을 관통하는 이러한 극대극소를 가지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밑에 있는 힌트를 보면 1과 3, 3과 5일 때의 함수값이 전부 다 음수기 때문에 1, 3, 5는 지금 쌤이 부호를 마플 표시해놨죠. 1은 0과 m 사이에, 3은 m과 n 사이에, 그리고 5는 n 이후에 있어야 되므로 m과 n이 자연수란 이 성질에 의해서 여기가 1이면 여긴 2가 되고 여긴 3이면 여긴 4가 되고 여기는 5가 되는, 따라서 m과 n은 각각 2하고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함수에다가 6을 대입하면 이와 같은 현상이 되겠죠? 아마 그래프를 그려보면 바로 이해하실 겁니다. 정답은 48,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삼각비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거의 매번 나오는 문제가 되는데, 먼저 각이 3, 4분면의 각이라고 해서 탄젠트만 양수인 곳에 각이 주어졌고요. 주어진 식은 딱 봐도 통분하면 되는 문제 같아서 통분을 하고 분자에 각각 그 통분 과정에 대한 식을 올려주면 2만 남습니다. 자,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과 같고 결국 사인 제곱은 9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겠죠. 자, 이때 사인은 풀마 3분의 1인데 탄젠트의 구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분의 1,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너무나 정직한 정적분 문제가 되겠죠. 쌤은 조금이라도 계산을 좀 편하게 하려고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인 걸 이용해서, 어이구야, 이 왜 생긴 너? 이 뭔데? 지우고 내리고 여기에 요렇게, 뭐야, 잠깐만요. 왜 깜빡깜빡거리는지 모르겠네. 자, 어쨌든 여기에 1을 이렇게 끄어가지고 여기는 이미 3이고 요 밑부분만 정적분으로 구했습니다. 사실 그럴 필요는 없는데, 자, 식 보이시죠? 따라서 정적분 결과를 하면 6이 나와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잠깐 길어져서 제가 죄송합니다. 자, 7번도 사실 거의 계산을 하면 되는 파트라 봅니다.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쌤은 첫 번째 식 7번째부터 4번째까지의 합인 S7과 S4를 빼면 결국 A7, A6, A5만 남는다 라고 해서 첫 번째 식을 만들고요. 다음 얘는 6번째까지 항의 합이니까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두 번째 식을 세웁니다. 딱 봐도 A와 D에 관한 식이라서 정리를 하면
아래와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고요. 결과에 의해서 초항과 공차가 각각 10과 마이너스 2인 등차 수열이라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A2는 8이 되겠죠. 정답이 2번이 됩니다. 계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도 이 A를 제외하고 전부 다 좌측으로 이항시켰을 때 최소값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프가 어떤 모양일지를 생각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옆으로 다 옮긴 함수가 새로운 함수 hx라고 하고 상수 함수보다 아래에 있게끔 하는 문제라 생각을 해서 미분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봤습니다. 미분을 하면 이와 같이 M자의 모양, 극대, 극소, 극대의 모양을 가지면서 충분히 A라는 상수함수보다 아래쪽에 놓을 수 있게 되겠죠. 마이너스 2가 클지 1이 클지 모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랑 1을 hx에 각각 대입해보면 3분의 32와 3분의 5가 나옵니다. 따라서 좀 더 큰 3분의 32보단 A가 위에 있거나 같아야겠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됩니다. 아주 흔한 유형이죠. 이 항에서 4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됩니다. 그리고 극대값을 찾으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유형이죠. 이 식의 n제곱근에 대한 식이라서 지금 보다시피 이와 같은 식으로 제곱근을 구할 수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제 경우에 따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붙여놓은 겁니다. 이 근원에 있는 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 거듭제곱의 이 n의 숫자가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일부러 인수분해한 형태를 써놨고 아래쪽에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그러면 F2부터 F10까지 근의 개수를 세면 되겠죠. 먼저 2를 넣었을 땐 양수기 때문에 2개, 홀수일 때는 무조건 1개입니다. 그래서 3, 5, 7 그리고 9까지 1개고요. 짝수일 땐 2개지만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1개, 그리고 6과 8은 음수기 때문에 짝수일 땐 근이 안 나옵니다. 10도 매한가지고요. 따라서 얘를 다 더하면 7이 돼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또 계산 문제입니다. A와 B에 대한 길이를 구해서 T제곱을 나눈 거에 대한 무한대의 극한을 구하는 거라서 A와 B의 그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연립하고 근의 공식을 쓰면 그 좌표가 T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2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A와 B에 대한 좌표는 1차식에다가 각각 클 때와 작을 때를 대입하면 아래처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이렇게 다 정리도 안 했긴 했는데 풀이를 보여줄 겸 이렇게 했고요. 쌤은 생각보다 그냥 쉽게 A에서 수선을 이렇게 긋고요. 다음 B에서 이렇게 수선을 그어가지고 얘의 길이 구하고 얘의 길이 바로 이제 암산을 해가지고 모양을 또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적으면 이렇게 나오고 A와 B의 그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쓰면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날아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곱되면 루트를 없애면 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나오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얘는 의미가 없고 얘만 보게 되면 됩니다. 따라서 루트 4 2라고 정답을 생각보다는 빠르게 뽑았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식과 내가 푼 식은 조금 다릅니다. 어쨌든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11번 문제입니다. 삼각함수의 주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죠. 자, 주기는 2b라는 것을 우리가 사인함수 주기 구하는 방법에 알 수가 있고요. 중요한 힌트가 자, 이 A에서 C까지가 한 번의 주기이기 때문에 2b라는 것을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이 색칠한 도형의 넓이가 2분의 15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높이가 5라는 사실 때문에 A에서 B까지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BC에서 AB를 빼면 6이기 때문에 결국 BC의 길이는 9라는 것까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2B가 10이라는 걸 가지고 B가 6이 나옵니다. 요까지는 상당히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다음
자, 이제 A를 어떻게 구할까가 문제인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뭐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그때 지금 요 부분 있죠. 요렇게 이 부분이 지금 3이거든요. 왜냐하면 주기의 4분의 1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기가 10인데 이 볼록의 이 꼭지점까지 갈 때가 4분의 1만큼이니까 3이죠. 그리고 요 3으로부터 아까 구한 얘가 9였고 이 꼭지점, 그러니까 요 꼭지점으로부터 요 B까지가 1.5니까 결국 요 길이가 10.5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요 5가 되는 이 지점까지는 3에서 10.5를 더한 13.5가 되기 때문에 이 함수에다가 13.5,5를 대입하면 나오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함수에 13.5,5를 대입하면 이게 생각보다 조금 쉽게 나옵니다. 약분이 2.25파이가 되는데 이 파이는 우리가 주기니까 필요 없으니까 0.25파이가 되고 결국 이게 4분의 1파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A가 루트 2분의 8이 나오는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묻는 걸 계산하면 68. 정답이 1번이 됩니다. 미리 그려놓고 설명을 한다고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한 순서를 말을 하긴 했는데 주기를 이용해 가지고 먼저 B를 구하고 좌표를 대입해야 A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주기를 이용해서 3에서 시작해서 10.5만큼 더 간 부분에서 다시 5가 된다. 얘가 13.5,5를 구하게 된 거죠. 이게 분수로 표현하면 더 쉽게 보일 겁니다. 쌤은 풀 때 소수로 봤었습니다. 뭐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겠죠. 자, 다음 12번. 자, 12번 문제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fx의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를 미분을 해서 어떤 개형인지 추론해보면은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는 3차 함수 개형이 됩니다. 쌤이 처음에 요 파랑 색깔 그래프처럼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가지고 2에서 극소를 가지는 모양으로 그렸고, 자, 이거를 절대값을 씌워서 뭔가 x축 윗부분, 아랫부분을 윗부분으로 올려줘야 되는 그림이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x축을 다 끄어서 어떤 모양일까라는 그 고민을 당연히 해야겠죠? 근데 문제 조건에 0보다 큰 상수함수를 끄었을 때 만나는 그 점의 개수가 홀수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이 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연히 그 x축, 그러니까 좌우 반전을 시키는 그 x축의 위치는 요 극대점에 위치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기준으로 초록 색깔로 이렇게 반전시켜 보니까 이렇게 끄면, 그러니까 자 x축일 때는 2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바로 위에일 때는 4개가 되고요. 요렇게 위로 올려진 부분일 때가 3개가 되고 다시 위엔 2개. 이게 만족이 되더라고요. 이게 위의 그림에서 생각을 한 다음에 접해야겠다는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이게 문제의 성질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래 된다. 그 말은 극대가 원점이다. 극대를 넣었을 때 원점이다. 요 생각을 한 겁니다. 대입을 하면 K값이 나오죠. 근데 정답이 양수밖에 없고, 이 문제를 보니까 양수 K이면서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나는 극대 극소라는 주어진 이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곧바로 문제를 풀자마자, 얘는 이런 모양이 아니고 극소 극대를 가지는 모양이고 정답이 16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극소 극대를 가지는 모양으로 이번에는 2에서 접하는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F2를 넣어서 0 나온다고 풀면 16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문제를 풀 때 마이너스 16이 나오면 그래프를 반대로 그렸구나. 그래서 최고차항이 음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곧바로 16을 체크하셔도 거의 비슷한 답이 나오거나, 만약 좌표가 다른 부분이면은 다시 대입을 해서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얘는 마이너스 2하고 2였기 때문에 곧바로 뭐 거의 5번이 되겠죠. 하지만 다시 확인을 해봐도 F2가 0이다 라고 문제를 풀면 16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13번은 세 개의 함수에 문자를 넣어서 연립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보이다시피 이렇게 좌표를 잡으면 문제풀이가 끝나는데 아래 좌표를 먼저 m,n으로 잡고 이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러면 q의 좌표는 n 플러스 5, n이 될 것이고 이제 p의 좌표만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R에서 PQ로 수선을 그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걸 이용하려고 그은 겁니다.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Q에서 이렇게 연장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2란 소리죠. 근데 우리 알다시피 탄젠트에서 파이 빼기 2를 해도 결국은 마이너스 2입니다. 결국에는 요쪽 각에 대해서 우리가 길이의 비를 1대2라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5고 얘가 A고 얘가 2A면 자 A가 루트 5가 된다. 이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5, 2루트 5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등변이기 때문에 맞은편도 루트 5가 되겠죠. 자 그걸 다시 P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점선 또 Q에서 위로 점선 하면은 2하고 4가 다시 또 나옵니다. 1대2 때문이죠. 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다면 P의 좌표가 n 플러스 3, n 플러스 4 이 좌표를 잡는 게 핵심입니다. 자, 요 세 개의 좌표를 각각 함수에 맞게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요 식이 다 대입을 한 거고요. 보다시피 대입을 어떻게 될지 알겠죠? 네. 바로 요 위에 거, 아래 거를 A의 n 플러스 4승으로 연립을 하면 n의 값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4분의 3. 자, 좀 줄이고요. 이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직접 써보면 알 수 있겠죠? 자, n을 다시 주어진 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면 m의 값도 나옵니다. 되겠죠? 자, m을 다시 어디다 넣을까요? m과 n의 좌표를 각각 여기 위에 넣으면 좌표가 나오죠? 그 좌표를 다시 한번 대입을 하면 A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K 값도 나오게 되겠죠? 맞나요? 지금 이게 좀 풀어놓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네. 그렇네요. 뭐 순서 어찌됐든 간에 M과 N의 값이 나왔기 때문에 K와 A를 차례로 구하면 됩니다. 그렇겠죠? N에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또 넣으면 A가 나오고 좌표를 구해서 여기 위에 넣으면 자 여기 식 있습니다. 각각 다 구해가지고 대입을 해서 K하고 A를 다 구한 겁니다. 따라서 두 개를 더하면 4분의 27이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완전 계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은 대부분 여기까지의 문제 해설을 다 이해했을 겁니다. 2차 함수인데 F'2가 0이니까 꼭지점이 2란 뜻이고요. 자, 얘의 표현이 조금 희한한데 n이 자연수거든요. 근데 1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는데 어떤 값을 넣어도 양수란 얘기는 자 1, 2, 3일 때 지금 위아래가 지금 반전 대소관계가 반전됐는데도 불구하고도 양수란 얘기는 그래프의 개형이 지금 본 것처럼 1, 2, 3의 그 3 이후에 4가 되기 직전에 그걸 관통하는 이와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과 2일 때의 1, 2, 3일 때의 그때가 무조건 여기 아랫부분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야 무조건 양수가 나오는 원리라고 우리가 정적분의 성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건 3과 4일 때도 4와 5일 때도 무조건 0 이상이 되려면 아마 3과 4 사이에 이렇게 관통하는 개형이 되고 0 이상이 보장되려면 요 3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이랑 요 사이의 정적분 값이 아마 요런 관계가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근데 아마 정확하게 딱 같을 때 그때가 아마 첫 번째 경우가 될 것 같고 이뿐만 아니라 4에서 5 사이에 관통할 때 요렇게 만들어질 때도 분명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서 이게 개형이 이제 뭐 여기 그렇지 않았지만은 뭐 요런 식으로 개형이 돼서 뭐 요렇게까지 넓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말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요렇게 돼가지고
뭐 여기가 아까 3이 되고 얘가 4가 되고 얘가 5가 되는 이런 느낌으로 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3에서 4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이 0 이상이 돼야 되고 4에서 5까지의 정적분 값도 0 이상이 되는 이런 모양으로 된다는 거고, 꼭지점이 2기 때문에 K를 구하는 식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의 이 모양이 이해가 되면 기역과 니은을 풀 수 있습니다. 기역은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라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기역이 들어간 4번은 안 되고요. 다음 3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과 2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은 이 그래프의 개형 모두 2에서 4까지의 정적분 값이 더 크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니은이 들어간 2번과 5번이 안 된 1번과 3번 중에 골라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4에서 6까지의 정적분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묻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값은 1번 경우처럼 3과 4 사이에 정확하게 정적분 값이 요 3과 4 사이를 때렸을 때 0이 되는 부분이 최대값이 될 것이고, 최소값은 4에서 5까지의 정적분 값을 때렸을 때 0이 되는 부분이 최소값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이 K를 계산하는 문제가 될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문제는 3에서 4까지의 요 위의 함수를 dx 했을 때 0 될 때의 K의 값을 구해서 4에서 6까지를 쳐야 되는 거고, 자, 최소값은 4에서 5까지 정적분을 때려서 0 되는 그 K 값을 구해서 다시 4에서 6까지를 해야 되는 아주 계산을 많이 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3에서 4까지 정적분을 하는 것과 이 2에서 대칭이기 때문에 0에서 1까지를 정적분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좀 짱구를 굴린다면 0에서 1까지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7이 나오고요. 자, 매한가지로 4에서 6까지의 정적분을 구하는 것과 어디겠습니까? 그죠?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구하는 건 같은 겁니다. 그래서 0에서 마이너스 2까지를 때려버리면 14 나오죠? 14 있죠? 다음 4에서 5까지 정적분 하는 것은 결국 0에서 마이너스 1까지 정적분 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하면 K값 나오고요. 같은 원리로 0에서 마이너스 2까지 정적분을 하는 것은 결국 4에서 6까지 하는 것과 같다는 원리 때문에 좀 더 계산이 수월합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6이 나와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6과 14 그 사이로 넣을 수 있다는 계산 문제가 됩니다. 아주 번거로운 문제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억 니은이 너무 쉬운데 디귿을 확인하기까지가 너무 번거롭지 않았나.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요 구간을 바꿔주는 게 그나마 쉬웠습니다. 15번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자, 풀이부터 먼저 보여줄게요. 자, 풀이가 어디냐면은 쌤이 줄인다고 줄였거든요. 이거 지금 한 화면에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자, 여기가 풀입니다. 다. 더 이상 줄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자, 이걸 다 설명해야 되는데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늘 나오는 그 경우를 쪼개는 문제고, 다 조건에 맞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라서 모든 경우를 다 해봐야 되는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쌤도 A1A 경우부터 쪼갰거든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A3의 경우를 먼저 쪼개서 A3을 먼저 구하고 아래로 쪼개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A3이 4의 배수일 때, 그러니까 4K일 때로 했고, 그때 A4는 2K 플러스 6이 나오고, A5는 K가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K 플러스 11, 2K 플러스 14로 나뉩니다. 자, 얘들은 K가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나눠서 위의 조건 A4, A5가 50과 60 사이라는 거를 만족하도록 K를 찾아봐야겠죠. 따라서 K가 홀수일 때는 아까 A3이 4K라고 했기 때문에 4K는 K 플러스 11보다 커야 되고요. 먼저 3K는 11보다 커야 되고, 다음
A4와 A5를 더한 게 50과 60 사이라고 해가지고 K 값의 범위를 11과 14 사이, 그러니까 K는 홀수였기 때문에 먼저 13이 나옵니다. 그러면 A3은 4K였기 때문에 52가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역추론을 하는 겁니다. 자, A3이 나올 때는 A2를 2로 나눠서 4를 더한 것과 그냥 4를 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위의 경우에는 96이 나오고 아래 경우에 48이 나오거든요. 자, 이때 48은 4의 배수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이 위배됩니다. 그러면 A2가 96인 상황에서 다시 A1의 경우를 구하면 188이거나, A2가 아니고 A1이죠. 94가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188은 4의 배수가 되면서 94는 4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때 경우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짝수일 때는 아까처럼 A3이 A5보다 크기 때문에 7보다 큰 자연수여야 하며, A4와 A5를 더했을 때 50과 60 사이여야 되죠. 그걸 풀면 K는 7과 10 사이의 자연수가 되고, 짝수였기 때문에 K는 팔면 됩니다. 그러면 A3는 32가 되고 여기에서 또 역으로 가는 겁니다. 자, A3가 32일 때 2는 각각 56과 28이 되는데, 아까처럼 28인 경우에는 4의 배수라가 아니었다는 그 조건에 나온 숫자라서 삭제되죠. 그래서 56일 때는 또다시 108과 54가 각각 A1의 숫자가 나오고, 108은 4의 배수가 맞고 54는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 둘도 후보가 됩니다. 자, 다음 A3가 이제 4의 배수가 아닐 경우인데요. 아까처럼 4K라 쓸 수 없어서 그냥 A3로 쭉 갔습니다. 그러면 A4는 A3 더하기 A6이 되겠죠? 4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때 A5는 요 A4가 4의 배수일 때와 4의 배수가 아닐 때로 각각 또다시 표현되는데, 위의 조건에 의하면 A3는 무조건 A5보다 커야 됐거든요. 근데 A3와 A3에서 14를 더한 이 경우는 위의 조건에 미비되기 때문에 이 아랫부분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A3가 될 수 있는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를 더하면 아까처럼 50과 60 사이라고 풀고, A3를 정리하면 23부터 28까지 나오는데, 여기에서 A3가 4의 배수가 아니라 있기 때문에 24와 28을 지워줘야 되고요. 그리고 다시 23, 25, 26, 27 중에서 A4가 4의 배수가 안 되는 것들을 23, 25, 27을 지워주면 결국 26 더하기 6은 32니까 4의 배수가 되겠죠. A4가. 그래서 A3가 26일 때 다시 A2는 44와 22로 나오고 얘 둘 다 되거든요. 거기에서 A2가 44일 때 요렇게, A2가 22일 때 요렇게 구해주면 결국은 최소값은 40, 최대값은 188이 돼서 정답은 22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최대한 풀이를 줄인 건데 요렇게 경우를 쪼개서 풀어보니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거보다 빨리 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게 15번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16번 단답형 문항 시작하겠습니다. 자, 로그 계산이고요. 로그 2가 4가 되면 x-2의 제곱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2차 방정식을 푸는 것이 되겠고, 계산하면 10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읽어봤을 때 fx 위의 점 3,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4라는 이 힌트 때문에 f3은 2고 f'3의 값이 4가 되겠죠. 그리고 곱미분을 해서 3을 대입하면 22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18번은 수열의 합의 성질을 이용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시그마 AK를 그냥 A라고, 시그마 BK를 B라고 생각한 다음에 각각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연립하는 식으로 세웠습니다. 10에서 22를 곱하면 20이니까 우변은 30이 되겠죠. 그래서 연립하면 각각 시그마 AK와 시그마 BK의 값이 40과 7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를 더한 A 플러스 B는
110이 되겠습니다. 자, 거리 속도 가속도에 대한 적분, 미분 적분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원점을 출발했기 때문에 적분 상수가 0이라는 소리고요. 그 상태에서 적분을 취하면 각각 S1t, S2t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 만난다, 위치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두 식을 같다라고 놓은 상태에서 방정식을 풀면 t의 값은 5가 나오고 5초에서 만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이 V1t라는 이 P가 움직인 총 거리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V1에 대한 이 X축에 의해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요 아랫부분 면적과 윗부분 면적을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됩니다. 아랫부분 면적은 6이 되고 요 윗부분 면적은 96이라서 뭐 총 움직인 거리에 대한 개념에 의해서 10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그냥 미적분의 기본 정리, 문제인데 기호가 매우 어려운,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거고, 변수 t에 관한 적분을 생각을 위주를 한 상태에서 양변 미분을 해서 연립을 하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전개를 하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를 해보면 지금 아래와 같은 조금 복잡한 식이 나오게 됩니다. 쌤이 읽어주긴 할 텐데 문제의 그 의도는 되게 분명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개를 해 보십시오. 쌤은 요 3이 보기 싫어서 왼쪽에 넘긴 상태에서 x-t를 중심으로 요렇게 나눴고요. 자, 그러면 변수 t이기 때문에 x에 관한 식을 전부 다 앞으로 빼고 정적분을 때려주고 얘도 똑같이 요렇게 나눠줍니다. 당연히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안 되겠죠? 그 상태에서 양변 미분을 때리면 곱미분이 계속 일어납니다. 자, 앞에 좌변을 곱미분, 다음 우변을 곱미분, 뭐 이래저래 미분 쫙 하면 이런 식으로 항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류항끼리 소거를 다 해줍니다. 그때 왠지 요 인테그랄을 풀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인테그랄이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전부 다 우측으로 옮겨준 식이 바로 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 좀 보기 좋게 하려고 6을 곱해서 분수인 개수를 다 이제 자연수, 정수로 바꿔준 상태에서 식을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니까 FT를 정적분해서 6을 곱한 다음 6을 곱한 것은 미분해서 x제곱 곱하고 원래에다가 2x를 곱하면 똑같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봐서 이게 차수를 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fx를 axn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최고창의 개수만 다루는 식을 써봤습니다. 얘가 최고창의 개수만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적분했을 때 n 플러스 1분의 6a가 되는 거 알겠죠? 그리고 미분하면 an이고, 그리고 그냥 원래 있던 건 2a가 되겠죠. 차수는 전부 다 같기 때문에 x를 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a로 묶어내보니까 a끼리 약분되더라고요. 결국은 n이 1이 나옵니다. 결국 fx는 1차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요 위에 힌트가 있을 거거든요. f'2에서의 미분 계수가 4란 얘기는 결국엔 1차 함수이기 때문에 요 기울기가 4란 뜻이고요. 뒤에 적분상수가 있는데 이 적분상수를 여기 주어진 요 미분한 식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0이 나오더라고요. 따라서 적분상수가 0인 4x라서 f6은 24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손이 안 가는 문제였긴 하지만 뭐 겁내지 않고 미분을 해서 계산을 했다면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구할 수 있었던 20번 문제였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유명한 뭐 대놓고 나오는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을 잘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쌤이 그림을 좀 확대를 해서 보여줄 건데, 먼저 이 C의 길이를 1이라고 구하는 것이 뭐 중요합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은 쌤은 뭘 썼냐면은 사인 법칙을 썼는데요. 요 문제에서 준
CAE라는 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사인 세타가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줬잖아요. 그러면 요 AEC는 원에 내접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을 써서 EC의 길이가 1이라는 걸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하면 EC의 길이로 만든 요 원주각이 세타면 결국 요 BD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도 세타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직각을 빼놓았는데 아마 이 문제를 풀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디가 직각인지 알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조건대로 같은 각을 다 표현해 봤습니다. BF와 CE가 같다. 그러니까 여기도 1이라는 소리고, 그러면은 이등변이고 막꼭지 각이고 여기가 X였고, 그죠? 그러면 얘가 1이고 밑에가 3이고 그 다음 여기가 K인데 여기도 K면 결국은 3, K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쓸 준비가 된 거고, 여기 빨간 색깔로 보인 요 각 보이죠? 우리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아래쪽에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되겠죠?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인데 얘는 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그래서 K의 제곱값이 6이라고 나오는 그림을 잘 보면 이와 같이 해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쌤의 이 그림 부분을 잘 보시면 같은 각 표시하는 과정에서 문제 조건을 다 해석을 해보면 이등변이 다 주어지고 이와 같이 코사인 법칙을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달리 큰 설명이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2번. 극대와 극소, 그러니까 3차 함수에 관한 문제가 되겠죠. 자, gx는 물론 미분도 할 수는 있긴 하지만 x를 묶어냈을 때 이와 같은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4 이전의 그래프가 되고, fx는 뭔가 제작해야 되는데, 자, 문제를 읽어보셨다면은 22번을 풀려면, 자, 요와 같이 fx는 파란 색깔에다가 점선으로 점점점점점 표시한 거고요. 그 다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0 이상의 곳에서 미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4에서 연결될 때 그때의 순간적인 기울기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f'4의 값이 0이 돼야 됩니다. 근데 2분의 21을 대입하면은 0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내리 꽂아야 된단 말이고, 여러가지 3차 함수 개형 중에서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이런 모양도 있고 뭐 있겠지만은 결국 허용할 수 있는 그림의 그래프는 fx의 그래프는 이런 식의 모양이 돼야 되고, 결국 이쪽이 4란 소리라 되겠죠. 그래서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요 나가 문제인데 마이너스 2,0에서 이 함수의 접선이 오직 한 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2에서 이미 한 개의 접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려면 얘가 내려왔다 위로 솟구칠 때 그대로 한 번 더 접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해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요 접선의 그래프를 y는 m의 x 플러스 2라고 막 잡고 m의 값을 구한 다음에 2차 저차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 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m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과연 이 접선의 기울기가 무엇인지 구해야겠죠. 자,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위에 적어놓았던 요 그래프랑 직선이 만나는 이 교점을 구한다라고 연립을 합니다. 근데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은 얘들이 접점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식을 세우잖아요. 이게 좀 아마 처음 보는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래식이 뭐냐면 결국은 접점이 생기고 그때 접하기 때문에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같을 거거든요. 그래서 양변을 미분했을 때도 x를 넣으면 같다는 식으로 식 두 개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요 두 개를 연립하는 거죠. 그럼 연립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작대기 쫙 있죠. 분자 분모로 취급해서 똑같은 거를 좌변 우변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좌측에는 x-4가 동시에 들어가 있고 우변에는 m이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 분모 약분하면 이와 같은 식이 만들어지겠죠? 연립하면 x가 1이 나옵니다. 자, x가 1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기울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3이 돼서 결국 y는 3x 플러스 2라는 접선의 그게 되고요. 자, 똑같이 여기에서 또 접하죠. 같은 방법을 씁니다. 여기 이런 빨간 색깔의 그래프가 되려면 x-4에서는 이렇게 튕겨버리고 x-2분의 21에서는 통과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라서 k만 구하는 식이 되겠죠?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그 3차 함수랑 접선의 방정식은 접점이 있을 거고 이 접점에 x좌표를 넣으면 같겠죠? 똑같이 양변 미분을 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그 원리 때문에 양변 미분해서 또 같다고 식을 세워서 또 위아래 약분을 하면 잘 보이지 않겠지만은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됩니다. 좀 어려운 계산이 되겠죠? 자, 양변 정리해서 요거를 하면 좀 공간이 부족하더라고요. x가 8이 나옵니다. x가 8이 나오면 다시 위에 대입했을 때 k가 나오고요. 그 k에다가 다시 문제에서 아까 구해놨던 마이너스 4분의 3이라는 요 식에다가 x에 2분의 21을 넣으면 x에다가 10을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27, 정답은 29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통문항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